예, 1월 18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정욱의 법대로 2부 순서입니다. 예, 2부에서는 일단 내란 특검,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 그런데 내란 특검이라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예. 내란이라는 거를 딱 프레임을 설치를 해서 아직 혐의 단계인데 내란 특검,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계엄 특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 특검. 특검에 지금 민주당이 아주 목을 매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젯밤에 이걸 통과시키고 하는데 사실 이것부터 좀 따져보면은 과연 지금 특검이 필요한가? 아니 그 처음에 그 1, 2, 3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특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한 달 반 사이에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공수처가 뭐 그 수사권을 가져가 가지고 뭐 체포영장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그 심리 중이고 하는 상황인데 그리고 관련자들 다 기소됐잖아요. 그런데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뭐 300억 원 된다며 특검 한번 하면. 지금 이제 그 조기 대선용이라 봐야죠. 그러니까. 대선용. 뭐냐면 이게 그 특검은 원래는 수사기관이잖아. 예, 예. 근데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공소 제기 후에는 동일한 사건에게 수사를 못 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아, 예, 예, 예. 내가 살인죄로 공소를 제기해서 예. 그러면 이게 또 불러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압수해가거나 강제 수사를 못 한다는 게 못하죠. 판례입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예. 왜? 공소 제기되는 순간에 모든 게 신병이나 모든 거는 법원은 넘어가죠. 아,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대통령까지 만에 하나 예. 뭐 영장이 되거나 어떻든 예. 대통령까지 20일이니까 예. 내란죄 기소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그 내란죄는 대통령 김용현 사령관 다 기소가 됐잖아. 예. 그러면 이게 특검이 뭘 기소하죠? 그러니까 기소할 게 없어. 수사할 것도 없고 예. 뭐 이게 부스러기 몇 개 예. 내란이 사형 무기인데 예. 부스러기 몇 개 기소할 수도 없고 예. 일단 이게 할 수가 없잖아. 예. 그러니까 이미 수사에 벗은 떠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자기들은 공소 유지를 한다는 건데 수사는 안 하고 공소 유지만 하겠다. 근데 이 공소 유지라는 게 뭐 그건 검찰이 기존에 다 공판 검사 많잖아요. 예, 예, 예. 또 검사들이 더 잘하지. 그렇지. 어차피 특검에 뭐 변호사들이 예. 공소 유지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 수사에 아무 이걸 일사부재리라거든요. 예. 한번 이게 그 이중 처벌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 이미 지금 특검법이 발의돼도 네. 한 달은 걸리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는데 한 달이에요. 뭐 사무실 구하고 특검 구성하고 한 달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재요구하고 예. 새로 표결하면 이게 또 며칠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아무 실익이 없고 예. 단 이자들이 이제 혹시라도 탄핵이 되면 예. 조기 대선하잖아. 대선할 때 계속 소환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쇼할 수 있잖아요. 예, 예. 브리핑하면서 예, 예. 이런 게 저는 대선용으로 특검이지 예. 실제 특검의 목적 수사 예. 이거는 이게 이미 벌써 떠났다 봐요. 예. 거기다가 어제 이 뭐 국민의힘하고 무슨 뭐 협의를 한다 이러면서 아주 쇼를 했어요. 위장 쇼를 하면서 뭐 외환은 그 수사 대상에서 없앤다 하고 나서 인지된 사건 이거 완전히 눈가림이잖아요. 인지된 사건 그러면은 수사하다가 아 외환도 인지해서 그럼 수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요. 네. 이게 웃기는 게 그러면 이게 뭐 열 몇 개 있다가 뭐 6개 빼고 네, 이러잖아. 네. 그럴 필요 없어. 법 딱 2개만 있으면 돼. 내란. 어.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인지된 관련 사건. 그러면 되겠네. 그건 무궁무진하잖아. 그렇죠. 지금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권도 없어. 예, 예. 소추특권 와 있잖아. 연결된 사건. 소추특권 때문에 예. 직권남용을 못 하잖아. 예, 예. 원래는 이게 직권남용 수사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뭐 내란이 인지되거나. 예, 예. 근데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안 했잖아. 안 했죠. 할 수도 없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망상 속에서만 관련 사건이야. 그렇네. 상상 속의 관련 사건이야. 관련 사건이 내란죄다. 한 적이 없어. 할 수도 내란죄가 없고. 관련 사건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관념론적으로 예, 예. 자기 망상 속에서 예. 가능하지 실제 직권남용을 수사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사건인데다가 한 적도 없는데 예. 그와 관련된 사건이 내란죄라서 내란죄를 수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뭘 수사하다가 인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네. 아니 인지된 게 없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논리인데 그러니까 민주당 똑같잖아. 그냥 다 빼도 예. 내란 수사하다 보니까 이게 북한에 근데 드론을 띄웠더라. 예, 예, 예. 이러면 이게 관련 사건 아니야. 예, 예. 그렇네. 내란 선전선동 뺐잖아. 예. 근데 하다 보니까 선전선동은 당연히 관련 사건이지. 예, 예, 예.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블랙리스트가 어디냐고. 예, 예. 관련 사건이야. 그렇네. 그러니까 이게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거죠. 관련 사건 하나만 예, 있으면. 예. 따라서 이게 이런 거는 이게 완전히 독소 중에 독소 아닙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안 받은 거죠. 예. 그 안철수 하나만 찬성하고 다 그걸 반대했더라고. 예,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렇네. 관련된 사건이면 수사를 했어야지 관련된 사건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그 수사를 할 수 없는 수사고. 그렇죠. 이 특권. 그러니까 직권남용조차도. 그러면 그거하고 비슷하네. 과거에 그 이준석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탄핵을 할 때 뭔가 이 위법적인 일을 할 것 같아서 탄핵을 한다. 그러니까 이틀 만에 할 것 같아서 탄핵을 한다. 그 전무후무한의 기록이죠. 그 다음에 이 탄핵을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한다고 정해놓고 탄핵 거리를 찾는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그 전에 조국당 탄핵을 한다고 정해놓고 탄핵 신고를 받는다. 뭘로 갖고 탄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처럼 이게 국민의힘 칭찬을 용을 하나 해주게 예. 잘한 걸 잘했다 비판할 거 하고 예. 그래도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 진짜 이게 나쁜 합의를 할 뻔했잖아. 했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렇죠. 나쁜 합의야. 예. 만약에 투항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 무너진다니까. 예. 합의해 줬으면. 예. 근데 합의 안 해주니까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일방 처리할 거고 예. 했잖아 어제. 예. 거기서 이제 안철수 빼고는 다 찬성 안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최상무 권한대행이 재요구할 거 아니야. 저는 한다 보거든. 거부권을 행사해야죠. 해야죠. 예. 안 하면 이게 민주당 안 들어가면 법조계에서 보는 게 최소 4,000명 이상이 수사 대상자야. 최소 4,000명이. 그러니까 저기 그건 우리가 추산해봤을 때. 사화 이야기, 얼차사화. 예. 얼차사화. 예. 그러니까 재요구하면 그러면 이게 다시 국회로 넘어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사이에 아무리 그래도 10일 이상 걸릴 거 아니야.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이미 수사는 다 끝나가잖아. 끝났죠. 그다음에 그때도 저는 이탈표가 적을 것 같아요. 왜 이번에 김용태나 김재섭이나 다 이게 옛날 찬성했던 사람도 예. 이번에 반대했잖아. 그렇잖아요. 예. 이제 특검이 필요 없거든. 대선용이잖아. 예. 따라서 이제 저는 이게 오히려 시간도 싹 끌고 그다음에 이탈표도 막는 아주 이게 절묘한 승부수를 하는 던지가 그렇게 상당히 좋은 결과 저는 넣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번에 해상 결렬된 거는 결렬된 거는. 만약에 합의해 줬으면 제가 권성도 박살냈지. 그렇죠. 결렬된 게. 그런데 아예 특검 이야기를 안 꺼내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한데. 근데 시간을 벌었잖아. 시간을 벌었으니까. 시간도 지금 시간 싸움이잖아. 왜 대통령 기소해 버리면 특검이 수사할 게 없잖아. 그렇죠. 그 점에서는 이게 저는 결과적으로 잘 됐다는 거지. 그 의도는 모르겠어.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내란 특검에 집착하는 이유는 자기 꿈이죠. 이재명의 그 망상인데 일단 조기 대선을 해서 시작이 되면은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되면은 그때 이것을 써먹겠다는 거. 그래서 한 4,000명이 소환 대상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 법조계에서 이렇게 항목별로 대충 따져봤겠지. 어디 군인들, 경찰들, 국무위원들, 특히 추경호 국회의원들도 다 있어. 50명, 100명씩 따져봤더니 출동했던 경찰들 전부 다 이제 해봤더니 최대 그러니까 원래 다 불러봐야지. 특검은 다 부를 수 있잖아. 그렇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그 정도다. 왜 정진석 대통령 참모들도 다 부른다. 경호원들도 다 부르겠네. 그 경호원들 뭐 수석 비서관이나 비서관들. 숙대반 만들겠다는 이야기네. 그럼요. 거기다가 검찰들도 다 부르잖아요. 선관위. 그게 4,000명이라는 거예요. 야, 근데 여기서 제가 요즘 방송을 좀 잘리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한 10개 나가거든요. 잘리는데도 근데 가보면 제일 욕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민주당 패널들이. 누구를? 민주당 패널들이 아니요. 아니요? 민주당 패널들이 가장 욕 많이 하는 사람. 제가 여러 번 한 대여섯 번 했는데 박찬대입니다. 민주당 패널이? 민주당 패널이 제일 욕하는 사람이. 왜? 넘버 2. 아니 협상을 뭐 그런 식으로 하냐. 차라리 그때 198표 나올 때 그때 그냥 조금 양보해서 외환 바로 이게 2표만 더 넣었을 것 아니냐. 근데 시간 다 보내고 지금 이게 결국 강행 처리하고 그때부터 더 못하잖아. 지금 이게 박찬대에 대한 불만이 막 엄청난 민주당 패널이 그래. 그래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 박찬대 지금 제일 욕 많이 듣고 있죠. 어쨌든 지금 뭐 특검을 하자는 것은 그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건데 조기 대선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특검을 출범해도 아무 할 일이 없는데 300억 원이나 주고 해서 이렇게 되면 또 좌파 변호사들도 일자리도 만들어 줄 거 아니에요. 여기에요. 300억은요. 출범할 때부터 이 수사 기한을 말하잖아. 근데 박영수 특검이 재판하면서요. 5년 걸렸잖아. 맞네. 나중에 근데 5년 공소유지도 해야 되잖아. 공소유지를 대법원한테 파기환송되고 했더니 5년 동안에 거기 여직원하고 청소부가 마지막에 남았거든요. 근데 조윤선이하고 김기춘 블랙리스트 재판하다가 구속돼 버렸어. 사건이 다시 법을 또 만들어서 검찰이 가져갔다니까.
특검이 끝 못 냈다고. 그걸 못 냈네. 근데 맞아, 맞아. 5년 동안 예. 와 청소부 월급하고 예, 예. 그 여직원까지 있었거든. 마지막에는 아, 예. 사무실- 여직원하고 사무실- 둘이 남았어. 둘이. 사무실도 있고. 사무실은 임대를 내야지. 아. 그러면 이게 비용이요.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공소 유지하면 재판이 이게 5년 갈지 10년 갈지 어떻게 알아? 그렇네. 이재명 재판 20년 가는데 그럼 예. 그 월급이 계속 올라가는데 예. 이 300억은 저는 이게 처음에 수사 기간 120일 생각하죠. 예. 근데 재판은 5년 10년입니다. 그렇지. 예, 수사하고 나서 이제 재판을 해야 되니까. 이재명 재판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재판으로 한번 이야기를 옮겨가 보죠. 그러면은 자 어제 이재명 대장동 오전에 갔잖아요. 예. 오후에 조퇴했잖아요. 조퇴했는데 김동연 의원이 그게 무단조퇴도 아니고 그 김동애가 더 나쁜 사람이라니까. 예. 와, 그 조퇴를 허락해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김동연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부장판사인데 지금 어제 대장동 사건도 재판장이고 그 전에 위정교사도 1심 재판장이었어요. 위정교사가 엉터리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무죄를 이 위정을 한 사람은 처벌하고 위정교사 한 사람은 처벌 안 하고 위정교사는 했는데 고의성이 없었다고 그러고 그 판사가 어제 대장동의 재판장이었는데 이재명이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국회 가야 돼. 그래서 나 조퇴할 거야. 그러니까 네 어서 가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열받는 게 그 두 명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면 예. 이재명이가 국회 출석률이 재작년에 예. 꼴찌입니다. 아 꼴찌. 그럼 또 이번 안 가도 되지. 아니 국회 평소에 출석률 꼴찌인 놈이 네. 재판할 때 나 가야 된다? 이게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아무 현안도 없고 예. 아무 뭐지 뭐 있었어요. 예. 와 평소에 모범생이 뭐 계속 한 번 안 빠진 것도 아니고 국회를 출석률이 꼴찌라니까 국방이 예, 그때 예. 그 통계 나왔잖아요. 네, 그때. 나왔어요. 예. 근데 어떻게 재판할 때는 예. 꼭 가야 된다. 예. 이게 저는 황당하고요. 지난번에는 한번 재판 간다고 했다가 재판 받다가 국회 상임위 가야 된다고 했는데 상임위 안 나타났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저는 김동연이가 진짜 나쁜 게요. 예. 우리 법을 잘 봐야 돼요. 일반 사건, 그다음에 선거법 사건 있잖아 중요한. 예. 그다음에 탄핵 사건 있죠. 예. 근데 선거 사건과 탄핵 사건은 한 번 안 놓으면 골석이 돼요. 그렇잖아요. 예. 헌재하고 예. 선거법은. 예. 근데 이재명의 일반 사건은 골석이 안 돼요. 그 피고인이 없으면 재판을 못 그래서 한다는 유동규 거죠. 씨가 증언하다가 이게 놓잖아요. 예. 못 한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게 일반 사건은 골석이 안 되면 예. 2번 이상 안 놓으면 무단. 2번 이상 안 놓으면 이게 그 구속을 해요. 그럼 교도소 있잖아. 예. 근데도 안 놓잖아. 요때는 골석 재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법이 그래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는 지금 제가 보기에 무단 결석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는 이게 구속영장을 벌써 해도 몇 번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어제까지 허락해 줬다는 거 이건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 없고 김동희가 더 나쁘다는 게 예. 옛날에 총선 때도 예. 요 대장동 있죠. 요거는 10년 걸리는 건데 요거는 무조건 총선 전날도 와야 됩니다. 전날도 와야 된다 했잖아. 예. 그렇죠. 근데 위정교사는 2달 동안 한 번도 안 잡아. 예. 맞습니다. 와, 위정교사는 2달 동안 예. 연계해주고 대장동은 총선 전날도 급하니까 와야 된다 했더니 근데 지금 재판이 미리 하나 끝났다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한 5년 걸리는 거니까. 지금 대장동이 정인 40명 중에 유동규가 1번이거든. 예. 유동규만 지금 12번. 근데 재판이 유동규가 안 끝나. 예. 그러니까 대장동의 첫 정인이 유동규인데 예. 이게 10월달 1일부터 시작해서 예. 10, 11, 12, 1, 2 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재판을 질질 끌다가 이제 2월 달 이제 다음 달이네. 얼마 안 남았네. 가죠. 2월 달 뭐 인사 나면 또 간다면서요. 지금 근데 벌써 파장 분위기로 네. 재판 그만하자는 파장 거예요. 분위기네. 파장이라니까 유동규 씨. 제가 이게 유동규 씨 자주 연락하잖아 매일. 예. 정신문 안 된다니까. 예. 이재명 재판 파장 분위기로 가네. 끝났어요. 10월 달부터 파장 분위기라니까. 자, 이제- 이게 무슨 재판이냐고. 맞아. 10월 달부터 유동규 씨만 가지고 지금 네. 10월 달부터 이럴 네. 때까지 이러고 있다니까. 자기 그때 그 생각도 나네. 위정교사 재판해야 된다고 형사 33부가 위정교사 1심 이제 무죄 내려고 무죄 낼 거리를 찾는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거 한다고 대장동 재판 또 장기간 안 했잖아. 안 했잖아. 안 했어요. 야. 근데 유동규가 지금 12번 잡혀있고 최소 예. 4개월인데 그 헌재 그 김용현 있죠. 예. 제일 먼저 정인신문 하잖아 순서가. 예. 김용현 장관 2, 3일인가. 예, 하죠. 근데 정인들한테 시간을요. 예. 헌재가 90분을 주더라고. 90분. 아니
이쪽 국회도 묻고 대통령도 묻고 질문하는데 이게 질문이 500개 1000개인데 90분에 하지. 예, 예. 그럼 이게 유동규는 12번인데 지금 예, 예. 하루 종일 내가 12번이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이것만 해도 헌재도 얼마나 이게 그 불공정한지 90분도 아니면요. 당신이 뭐 김용혜입니까? 뭐 어제 육사 어떻게 몇 개입니까? 이러면 90분 가요. 그렇겠네. 이것도 이게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헌재도. 이재명 재판을 비교하면. 그러니까 이거 저희들이 계속 감시를 해야 돼요. 예. 감시를 하고 헌재도 계속 감시를 하고 지금 공수처도 지금 우리가 많이 감시를 하고 그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이제 여론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일단 이재명 그것도 한번 저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예. 그 어쨌든 이제 23일 다 됐네요. 23일 날 이 선거법 2심 첫 재판이 열리는데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공판 준비 기일 없이 바로 들어가는 거는 그만큼 의지가 있다는 거다. 최은정 그 재판장. 그리고 최근에 그 결정을 내렸잖아요. 새로운 사건 안 받을 거야. 고법에 안 맡을 거야. 그게 아주 결정적이죠. 그렇죠. 그런 게 엄청난 조치인 게 예. 이게 그 최근에 이재용 삼성 회장 사건이 그랬거든. 예. 그 이재용 삼성 회장 있잖아요. 예. 그 서울 고등법원에서 우리가 이제 그 연내 선고할 테니 예. 다른 사건은 배당을 해주지 말아달라. 법원이 먼저 요청하는 거예요. 재판부가. 예. 그러면 이제 고등법원장이 하거든요. 그럼 오케이 승낙해 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도 이게 그 최은정 부장이 먼저 이게 그 요청했을 거예요. 요청을 우리는 했다고 나왔어요. 예. 우리 이재명 재판을 고법에다가. 633을 지켜야 되니까 예. 다른 신건은 좀 이게 배정을 중재해달라. 신건 그러니까 예. 새로운 재판을 우리한테 그렇죠. 주지 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오케이. 예. 이 말은 이렇게 했으면요. 예. 무조건 이게 3월 12일 전에는 끝내겠다. 이런 의지거든요. 예. 근데 원래 법을 물리 해석하면 원래는 이게 그 기소가부터 633이니까 2월 15일이 맞아. 예. 원래는. 근데 1심이 워낙에 많이 깨묻고 넘어오는 게 시간이 또 있고 또 송달 안 받고 하다 보니 송달 안 받고 이재명이 그러니까 안 받고 막 변호사 선임 안 하고 막 했잖아요. 고등법원에 온 것만 보면 예. 12월 6일이에요. 그러니까 3월 6일이 뭐 저는 3월 6일까지만 이게 633을 어긴 건 아니라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3월 6일. 네, 3월 6일. 그래서 3월 12일까지 아마 넉넉하게 배당 중개해놓은 거 아닌가. 저는 이래 봐요. 배당 신건 중재가 3월 12일까지죠. 예. 3월 6일이 저는 마지노 3개월이고 원래 법대로 하면 이게 그 2월 15일인데 그거는 이게 고법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늦게 넘어온 거는. 그렇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제가 보니까는 이게 상당히 저 의지가 있다고 느끼는 게 그때 설명을 해 주셨듯이 그 고법에 서울 고법에 6부는 6-1, 6-2, 6-3 돼 있는데 그 이제 대등 재판부라서 부장판사 3명이 돌아가면서 예. 사건을 접수하는 대로 그 6-1, 6-2, 6-3 되잖아요. 예, 우리 6-2입니다. 6-2죠. 최은정. 그리고 나머지 2명의 부장판사가 다른 재판부의 6-1, 6-3의 거기 재판장을 맡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도 새로운 사건을 안 주는 걸로. 아예 부 6분 안 주죠. 6부 전체 안 주는 걸로. 다 안 줍니다. 예. 그래 세 명이 다 대등하게 그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뭐 다 바쁘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다 하게 안 주고 거기에 재판장이 최은정이고요. 예. 거기에 또 주심은 6-3이에요. 6-3이죠. 판결문 초안은 또 다른 사람이 써요. 예. 이해설인가 그래요. 이해설 판사 예, 맞습니다. 그분이 예. 초안 쓰고 예. 재판장이 최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역할은 똑같이 합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까지 해놓고 만약에 3월 6일, 3월 12일까지 2심을 안 내릴 수가 없겠네. 아이 무조건 내리죠. 예. 2심만 넣으면은. 뭐 무슨 방법으로 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재명이 아무리 이렇게 헌재를 뭐 빨리 하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망신 주게 해가지고 헌재 결정을 빨리 하려고 해도 가령 예를 들어서 헌재가 뭐 한 3월 달에 나와도 대선은 60일 이후에 치러지잖아요. 예. 60일 이후에 치러지면은 이재명은 20만 나와도 이게요. 착각할 수 있는 게 이게 사실 문제잖아. 예. 사실심은 고법이 최종심이에요. 예. 이게 법률심이거든. 예, 그다음에 대법원은 법률심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 김문기를 알았나 몰랐냐. 예. 백현동이 국도 협박 있으냐 없으냐. 예. 이게 법률 문제입니까? 예, 그렇지. 이거는 팩트의 사실의 문제잖아. 예. 고등법원이 선고하면 사실상은 최종심으로 재판을 끝났다 보면 돼요. 대법원은 법률적인 것만 잡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실제는 뭐 대법원이 안 나오더라도 예. 최종적인 판단은 끝났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그걸 감안해가 투표하니까 예. 저는 이게 최종이라 봐요, 고등법원이. 그러면 이재명이 이제 시간 싸움을 계속 벌여하는데 시간 싸움에서 이재명의 패색이 짙어진다. 그럼요. 네, 배색이 지금은 이제 짙어지는 헌재는 쪽으로, 네. 변론기를 추가로
또 3일 더 지정했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 그러네. 빨라도 이게 4월 18일 나가잖아. 예. 자기들 나가잖아. 그렇죠. 그럼 이게 빨라도 두 명이 저는 나가죠, 2명이. 예. 그 전에 이제 무조건 하려지. 그 넘어가면 이게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저는 4월 제일 빨리 보는 사람이 4월 초순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달 뒤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이 3월달에 고법이 나면 끝나버린 사실 문제니까. 사실 문제고 사실상 국민들의 판단을 끝나는 거야. 시간과의 싸움에서는 졌네. 이재명이 봐야죠. 졌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뭐 뒤집어질 가능성은 제로라 해보는 거예요. 사실 문제니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신규 사건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도 하고 그러니까는 재판 준비 기일도 안 잡고 뭐 그리고 강제로 이 집행관에게 서로 갖다 맡기고 이렇게 한 상황에서 재판을 끌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믿어야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민심입니다. 민심. 하나 더 재판 중에 예. 위정교사. 위증교사 참 그거 있네. 요거는 이게 검찰이 이미 이유서를 냈어요. 항소 이유서를 냈죠. 그런데 정인이 하나도 없어요. 정인 하나도 없다. 그럼 바로 아마 이게 공판기일 잡히는 날이 결심일일 거예요. 그래요? 왜? 이재명이는 아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무죄 받았으니까. 근데 이 검찰도 정인이 둘이밖에 없었는데 또 신청할 이유가 없대요. 예. 그렇잖아요. 김진성 씨하고 예. 뭐 최초로 필이잖아. 그러면 이제 그 공판기일만 잡히면 요게 아마 결심을 해달라 할 거예요. 선고해달라. 선고해달라. 그러면 이 재판부는 2월 말에 아마 인사이동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죠. 제 생각에 이것도 선고하고 떠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더 빠르네. 형량도 높고 더 빠르? 이게 더 물론 어느 게 비싸게 날 것 같아요. 예. 왜 10일 차이 났잖아 원래가. 그렇죠. 근데 이거 11월 정인이 15일, 없으니까. 25일. 예. 근데 이거는 뭐 정인이 없잖아. 예. 그 비슷하게 요게 형량이 더 구형이 높거든요. 예. 3년이고 지금도 요게 더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아직 그 법조에서 많이 봐요. 아직도. 그러면은 이거로서는 더 쇼크는 더 크죠. 1심에서 어떻게 김동연이 무죄 해줬는데 2심에서 유죄로 뒤바뀌면 이 쇼크는 더 큰 거죠. 그럼요. 예. 거기 오늘 제가 CBS 라디오 이철이 그 뉴스 나갔더니 자기가 나하고 이야기하면서 방송 전에 야 그 선거법은 무죄 나올 가능성이 많아 이러더라고. 그저 토론하다가 그러면 이게 위정교사는 했더니 말 못해. 이철이도 위정교사가 유죄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야. 좌파들도 그렇게 많이 봐요. 그런데요. 그러면 어쨌든 두 개의 쓰나미 앞에 이재명의 시간 싸움은 이미 패색이 짙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이 많지만은 서 변호사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지금 민심이 대이동을 하는 이 상황은 딱 정리를 하면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게 윤석열 효과라고 윤석열의 투쟁. 저는 그래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투쟁을 천명하니까 투쟁 효과다. 예. 지금 여론조사를 좀 네 가지로 요약해 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맞죠? 정당 지지율.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그다음에 이재명과 민주당 하락, 그다음에 탄핵 반대 여론 상승. 그렇죠. 이 모든 게 국민의힘은 종속 변수에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투쟁하겠다 천명을 하니 윤 대통령 지지율이 먼저 오르는 거예요. 그렇네. 그러면 이 국민의힘도 따라 좀 오르고 그다음에 탄핵 반대 여론도 오르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재명 싸움이니까 내리고 저는 이 모든 게 민심을 잘못 읽으면 안 돼. 국민의힘이 자기가 뭐 잘해가 올라도 생각하면 안 되고 윤 대통령 때문에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오르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윤 대통령 뭐 우리가 버리고 뭐 중도로 나가야지 뭐 대선 이기고 저쩌고 이거 이게 잘못된 전략이다. 윤 대통령과 같이 똘똘 뭉쳐 끝까지 좌파 싸우면 그렇게 지지율이 저는 더 올라간다 봐요.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그리고 또 오늘 뭐 주말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한 고비인 것 같아요. 일단 영장 심사를 지금 받고 있고 어떻게 뭐 신병이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 투쟁 뭐 시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는 또 헌재도 또 진행 사항이 있을 것이고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토요일에 서정의 법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